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최연소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 부제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은 미래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2019년 3월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대, 스탠포드대, 조지타운대, 서든 캘리포니아대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교모의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들 미국의 대학 입시 부정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사가 있었다. 대재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들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 입시 문제 외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간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성자와 패자. 괴로운 진실은 트럼프가 각종 불안, 고민, 합당한 불만의 결과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 불만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으로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정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 위기 질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백인 남성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소수자로 밀려나는 일이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진 것이다. 또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른 데에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 상실의 결과라 본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피해갈 수 없는 파답에 홀로 서기를 강요당하는 듯 느끼는 노동자들은 이민자들, 자유주의 집권 엘리트들에게 신경질을 낸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다시 대중의 지지를 바라기 전에 이들 정당은 시장 중심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통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의 3분의 2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능력주의의 윤리. 능력주의적 고만은 성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뻑인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탁월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능력은 일종의 폭정 혹은 부정의한 통치를 조장하게 된다. 조롱의 정치.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깊은 균열은 대학 나온 사람과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다. 기술 관료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자격이 있거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포퓰리즘의 준동. 능력주의는 성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능력주의는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원칙은 포괄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우주적 능력주의,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라는 관념은 서구 문화의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구원과 자기구제,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동은 능력주의를 다시 불러들였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능력에 대한 반론에서 피어났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저항은 부분적으로 교회의 일탈에 대한 것이었다.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라이스는 미국의 공공문화를 운의 윤리의식과 보다 강력한 자주순과 윤리의식이 부리는 불공평한 각축장으로 보았다. 인간의 노력과 섭리에 따른 성별을 하나로 엮는 일은 능력주의로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섭리론적 관점은 지금의 공적 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는 오만하는 목소리, 또 하나는 징벌의 목소리다. 두 가지 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성공도 실패도 자기 탓이라고 본다. 부와 건강, 번영복음을 설파하는 대형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만 100만 명에 이르지만 그것이 고된 노력과 자기 구제에 대한 미국적 믿음에 주는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신께 헌금을 하면 신은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61%는 신은 그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었다. 자유주의적 섭리론, 부와 건강을 삶과 벌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적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이며 은총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우리 운명을 책임진다고 여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취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상 또는 벌인 것이다. 역사의 오른편, 선량하니까 위대하다는 섭리론에 내포된 능력주의적 색채는 사회적 단결, 개인의 책임, 복지국가 등에 대한 국내적 논쟁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도덕세계의 궤적, 자신의 일과 목표가 신의 계획에 연계되어 있고 또는 역사 속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행진과 함께 한다고 믿으며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부정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덕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휜다는 마틴 루터킹의 가르침은 민권 시위대에게 흑백 분리자들의 폭력적 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할 힘을 주었다.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아니겠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능력, 사람들이 오직 능력과 재능만으로 시장에 성과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열화를 이루리라는 것이었다. 기회가 진실로 평등한 사회에서 시장은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자기 책임의 담론, 복지국가는 이제 책임을 내줄 방파제로서 충분하지 않으면 전보다 더욱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닌 운이 나쁜 탓에 공경에 나온 사람에게만 복지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각자 능력대로 대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레이건과 클린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능력주의를 제안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이 뚜렷해짐에 따라 능력과 정당한 자격에 대한 사회적 거론도 많아졌다. 포퓰리즘의 반격,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비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끊는다.
또 대학 가기가 그럴듯한 일자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또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 권력을 거시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미국은 사회민주주의 유럽보다 덜 관대한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삶이 자기 통제 밖의 변수에 더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덜하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과 당황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이동성 지표를 부정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힘써 노력만 하면 이라는 식으로 개인 경험에 집착한다. 보는 것과 믿는 것. 능력주의적 오만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무기화 된 대학 간판. 대학 학력의 무기화, 그것은 능력주의가 얼마나 폭정을 자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시대는 노동계급에게 큰 폭의 불평등 확대를 또한 임금의 정체를 안겨주었다. 미국에서 부유한 10%는 대부분의 이익을 챙겼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한 사람은 진정한 개의 평등을 위해 차별을 뿌리 뽑는 것 이상이 요구됨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공평한 경제를 위한 운동장 고르기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에 더욱 물들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까지 들었다. 최고 인재들,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비교적 좋아 보인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노동계급의 생활을 동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뛰어난 학력과 실천적 지혜 또는 공동선 실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서로 그다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자신의 정책이 우둔하지 않고 스마트하다며 변명하는 일은 자신의 학력이 출중하다며 변명하는 일과 매우 닮았다. 오바마는 스마트한 세출 사건과 세입정대 수단이야말로 이를 센스 있게 하는 것이며 이념적 대립을 면할 수 있는 비당파적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미국에서 실시된 가장 비슷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유럽과 다른 차별 대상 집단들을 예시했다. 흑인들, 노동계급, 빈곤층, 저학력자들이었다. 미국인들은 이 가운데 저학력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했다. 낮은 학력은 개인의 노력 부족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간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선을 필요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최고 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다. 학력 간 균열. 2016년 미국 선거에서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 중에 학력이 높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낮은 사람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학력 간 균열이 분명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좌파 정당들은 저학력자의 지지를 받고 우파 정당들은 고학력자의 지지를 얻어왔다. 오늘날 고학력자들은 중도 좌파 정당에 투표하고 저학력자들은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 기술관료적 담론. 기술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 결정권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이념 문제를 피하고 경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담론은 갈수록 거칠고 난폭해지는 추세와 우연히 겹친다. 기후변화 논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반론의 주된 까닭이 정보 부족인 과거의 거부에 있다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과학 지식이 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대가 가장 심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된다. 성공의 윤리,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에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만이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마이클 영은 이러한 오만과 분노의 독소가 정치적 반동의 일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33년에는 저 학력 계급이 능력주의 엘리트에 맞서 포퓰리즘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하며 자신의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건네는다.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연구하고 전문 직업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속 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불평등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당과 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 능력주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능력주의 신념의 매력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판이 평평한 운동장이며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력이 가치를 창출한다. 능력주의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함으로써 또한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함으로써 도덕적 흠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 개념이 대안일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유와 자격 문제에 접근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자유시장, 자유주의. 하이에크는 경제적 보상이 능력의 문제임을 부정함으로써 재분배에 대한 옹호론을 찾아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왜 교사보다 많은 돈을 버느냐며 분개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말이다. 하이에크는 우리가 비록 교사의 직분이 돈 관리하는 일보다 더 찬양하다고 여길지라도 봉급과 임금은 좋은 인적이나 칭찬할 만한 업적의 보상이 아니며 시장 참여자들이 내놓는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보수일 뿐이라고 답변한다.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자는 철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개인이 어느 정도는 공동체에 미치고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주장을 표현하기보다 개인이 그 성공의 대가를 통째로 향유하는 데 대한 부정적 주장을 더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 신용을 뒤집지는 못했다. 시장과 능력. 하이에크는 소득 불평등을 불평등한 능력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상처의 모욕까지 다른 것임을 제대로 짚었다. 고소득은 능력의 정표요, 저소득은 무능력의 정표라 여기는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와 보수가 능력에 비례한다고 모두 믿게 된다면 어떨까? 하이에크는 사람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닌 생득적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는 관념에 반대했다. 또한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성에 의존한다고 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희귀한지 흔해 빠졌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나의 소득은 결정된다.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소비자 수요의 충족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치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의 도덕적 지위에 따라 정해진다. 쟁취한 자격인가 인정된 자격인가. 정의로운 구조는 각자 인정받은 권리에 부응한다. 그것은 그들의 정당한 기대를 사회제도의 건강한 것으로 충족해준다. 그렇게 인정받을 권리는 그들의 근본적 가치에 비례하건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정해주는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에 부응하는 배분도 있을 수 없다. 성공에 대한 태도. 사회적 명망이란 경제적 교육적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붙기 마련이다. 더구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체제에서 그런 우위를 차지했다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우수와 선택. 행운 평등주의는 노력과 선택에 따른 불평등을 옹호한다. 이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와의 겹치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둘 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불우한 사람을 도울 사회의 의무는 해당자가 스스로의 실수가 없는지 따져하는 조건부라고 여긴다. 재능 개선하기. 천부적 재능 차이를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놓음으로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 역할을 가장하며 부지불식한 그 명예까지 과장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등장.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의 어른은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인재선별지로서의 대학. 대학은 능력주의적 열망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되었고 이로써 대학의 문화적 거리와 영예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능력주의 쿠데타. 모든 세대에서 고등교육과 공적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거둬들인다는 그 이상을 뒷받침하고자 코넌트는 막강한 동명자들을 소환했다. 그 중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다. 능력주의의 폭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 천재들을 비천한 출신들 속에서 찾아낸다는 불편한 이미지에 대해 코넌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인재 선별에서 뽑힌 자에게 칭송을, 못 뽑힌 자에게 굴욕을 안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코넌트의 능력주의 비전은 그가 하버드와 다른 명문대들을 이 나라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열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이었다. 코넌트의 능력주의 유산.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벽이 낮을수록 대학들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 그들에게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역량은 커진다. 돈 따라가는 사트 점수. 사트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사트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명예 연관도 어렵다.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노동계급과 빈민층 자녀들은 1954년에 비해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빅3에 진학할 가능성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학 자체가 거의 없다.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한 이유.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은 기회를 늘리기보다 특권을 공고히 하는 데 많은 기회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기본적인 지위의 향상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슬픈 소식일 것이다.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고등교육을 초고도 경쟁을 거친 선별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 모두에 건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인재선별 자업과 사회적 명망 배분. 코넌트는 대학을 인재선별지로 만들 때 사회적 불협화음이 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 한때 사람들은 그 야대들이 상류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랑스러워했다. 이제는 그 자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상처 입은 성취자들. 완벽주의는 능력주의의 대표적 등표다. 젊은이들이 끝도 없이 학교, 대학, 직장에 의해 선발되고 구분되고 등급이 매겨지는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현대생활의 한복판에서 싸우고 실적을 내고 업적을 이루도록 강요한다. 성취욕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개인의 능력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결정한다. 또 하나는 불타는 고리를 넘어라. 자신들의 입시 정책으로 성공병 환자들을 양산하고 고상해온 명문대학은 일단 학생들이 교정에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거의 없다. 캠핑 문화에 등장한 대학이 경쟁적 능력주의의 기초 훈련장과 같아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캠핑과 네트워킹 사이에서 아주 밀집한 것이 학집의 목을 매는 현상이다. 오만과 굴욕. 인생 선배기를 뜯어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면 능력주의 체제가 그 폭력적 지배를 동시에 두 방향으로 뻗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유능력자 재입복귀. 충분한 숫자의 명문대들이 유자격 지원자들 추첨으로 복귀된다면 고등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재선별기 부숴버리기. 보다 넓게는 사인대학 학위가 없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명망의 위계질서. 시민교육은 담쟁이가 넝쿨어진 캠퍼스 못지않게 지역사회대학, 직업훈련소, 노조에서 자랄 수 있다. 항상성 있는 간호사와 배관공들이 야심적인 경영 컨설턴트보다 민주적 논쟁에서 뒤떨어질 까닭은 없다.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나주기. 그러나 가장 기세등등하는 때조차 능력주의 신변은 그것이 약속한 것처럼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 일의 존엄성.
일의 존엄성 하락,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번여하는 동안 경제적 공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종사한 일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달았다. 절망 끝에 죽어 미국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 아니라 다수가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 그것은 의학이 새로운 치료법이나 질병 대처법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분노의 원인, 노동계급의 불만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오늘날 공적 문화에 만연한 엘리트들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와 항시 편견과 맞서 싸우는 일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우리의 소비자 정체성과 생산자 정체성 사이를 조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이 상처를 인식하고 일의 존엄성을 복구해줄 유일한 정치 어젠다는 정치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다. 기회적 정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한다고 여기고 있어 사회적 응축과 연대의 원천이 절망적으로 필요한 지금 일의 존엄에 대한 견진한 생각이 주류 정치 논의로 파고들어야 하리라 본다.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시정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정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혹이다. 열린 어젠다의 오만,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임금 보전을 해준 것이다.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일반적으로 말해 이는 세금 부담을 이자수 소비로 그리고 투기로 옮긴다는 뜻이다.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어떤 경제 역할이 명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다.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막대한 부를 찾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평등이다. 민주주의와 겸손.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아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지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것으로 책을 모두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